금리 인하 했는데 비트코인 가격 왜 이러죠?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뭘 해야 하는지 앞으로의 방향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었으면 함께 하시죠. Follow me. 안녕하세요 여러분, 차트천재입니다. 목요일 새벽 파월형이 판을 흔들어 제꼈습니다. 오늘 영상은 금리 결정이 끝난 당일인 만큼 오늘 새벽에 나온 금리 결정이랑 파월 발언 이 두 가지를 듣고 비트코인, 증시, 채권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빠르게 정리해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 딱 5분 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완전 초보자분들도 금리 인하가 왜 좋은 건데 연준이 국채를 산다는 게 뭐지? 그게 왜 코인에 영향이 있는 거야? 지금 차트에서 뭘 봐야 돼? 이런 질문들 전부 빠르고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하나만 보셔도 이래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느낌 오실 겁니다. 바로 가보시죠. 렛츠고. 자, 본론 들어가기 앞서서 시장 상황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연준이 뭘 했냐? 오늘 한국 시간 기준으로 새벽 4시 FOMC의 금리 결정이 있었고요. 결과는 딱 이거였습니다. 기준금리를 0.25% 인하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금리는 3.5%에서 3.75%, 그리고 지금까지 연속 3번째 금리 인하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모두가 예상하던 25bp 0.25%죠. 0.25% 인하는 그대로 나왔다. 그런데 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심하게 갈렸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회의에서 몇몇 사람들은요 0.5% 더 세게 내려야 한다 라고 말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동결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즉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기 전에 미리 더 내리자, 아니다 물가 아직 안 잡혔는데 너무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위원들 안에서조차 의견이 갈렸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경제 상황이 진짜 애매하다, 어느 방향으로 튈지 연준조차도 빡세게 고민 중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고용은 서서히 식고 있다,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고 채용도 작년만큼 뜨겁지 않다. 그런데 물가는 여전히 2% 목표치, 우리가 목표하는 퍼센트보다 높다라는 겁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확 꺾인 게 아니라 애매하게 높은 상태에서 질질 끌고 있는 느낌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방향 선택이 X가 어렵다. 여러분, 금리를 많이 내리면요 고용은 살 수가 있는데 물가가 다시 튀어오를 수도 있고, 금리를 덜 내리면 물가는 잡을 수 있는데 실업률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은 우리는 무제한으로 인하하는 모드는 아니다 라고 발언한 겁니다. 그리고 점도표를 보면요, 점도표는 앞으로 금리를 예상하는 표입니다. 이 점도표를 보면 2026년에 딱 한 번 정도 인하를 예상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파월이 던진 메시지가 딱 이건 거죠. 이번엔 또 내렸는데 이게 계속 내리겠다는 약속은 아니다. 상황 봐가면서 한 번 한 번 고민할 거다, 이런 말인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시장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사이클 본격 시작 지금이니 이걸 기대하고 달리던 사람들한테는 이 말 자체가 차가운 물을 끼얹은 거나 같다는 거죠. 이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개박살이 난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게요. 이번 금리 결정의 핵심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 연준이 국채를 다시 사겠다는 겁니다. 파월이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요, 정책 금리는 0.25% 내리고 별도로 단기 국채, 이 미국 국채를 다시 사들이기 시작하겠다라고 발언한 겁니다. 즉 미국 국채는 미국 정부가 발행한 빚인데 연준이 이걸 시장에서 다시 사온다? 그 대가로 달러를 시장에 뿌린다는 뜻이에요. 즉 연준이 국채를 사면 시중에 돈이 늘어난다, 이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을 한번 더 줍니다. 연준의 공식 멘트는 이렇게 나와요. 정책 금리랑은 별개로 시중에 예금을 충분히 유지하기 위해서 단기 국채를 기술적인 목적으로만 매입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걸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이유가 뭐든 간에 연준이 다시 국채를 사기 시작했다, 결국 달러의 유동성은 풀리는 거다. 맞잖아요.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돈이 풀리냐 마냐지. 그래서 이번 회의의 진짜 포인트는요, 금리 0.25% 인하, 단기 국채 매입 재개,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금리 결정 전후에 비트코인이 상승 슈팅이 나왔던 이유예요. 그런데 어쨌든 기자회견 진행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엔 와 인하다, 슈팅 나오니까 롱 포지션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흐를수록 생각해보니 그렇게까지 긍정적인 건 아닌데 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진 거죠. 이런 패턴이 매번 반복되는 아주 전형적인 FOMC 패턴이에요.
발표 전에는 포지션 줄이고 대기하다가 발표 나오면 인하, 매입, 유동성 이런 단어 나오자마자 순간적으로 위로 슈팅. 기자회견 시작하자마자 디테일 확인하면서 과하게 나갔던 가격이 다시 제자리 찾는 조정. 여러분들 꼭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FOMC 날 처음 나온 5분짜리 3분짜리 캔들 이런 양봉에 인생 걸지 마세요. 진짜 방향은 발표 이후에 기자회견까지 딱 들어보고 전체 그림을 시장이 소화한 뒤에 방향성이 만들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차천아, 너는 앞으로의 방향 어떻게 보냐? 궁금하신 분들 계실 텐데 지금부터 기술적으로 어떤 방향성이 가장 확률이 높은지 말씀드려 볼게요. 비트코인은 지금 차트상으로 가장 애매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온 국민의 빼빼로 값을 뺏어간 이 하락 채널 기억하시죠? 저는 이 부근에서 이 기간 조정으로 밀어내는 움직임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94K 전고점의 저항을 깔끔하게 맞고 떨어진 이번 하락으로 다시 채널 안쪽으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서는 무조건 추가 하락을 보는 게 확률 높은 해석인데 그럼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냐? 저는 3650일 상방만 말하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그렇게 긴 그림은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 뉴욕 세션 진행 중인데 만약에 이 상승이 꺾여서 이번 주 내로 크게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더라도 이 87K 부근에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11월 중순부터 이어지는 상승 채널이 하나가 있어요. 이건 1시간봉에서도 상당히 신뢰 높은 지지선인데 이 지지선 구간과 가장 최근의 저점 라인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4차례나 지지 저항이 발생한 매물대가 겹친 구간이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렇게 SR 플립이라고 제가 체크를 해드렸는데 이 88K가 뚫리는 이 지점 87K 부근에서 아무도 보지 못한 가장 강한 반등이 연출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내일 중으로 꺾이지 않고 다시 대하락 채널 저항선을 뚫어주는 움직임 나온다면 저는 이 91K 부근에서 94K로 직행하는 상방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예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술적 분석의 포인트, 이대로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 상방 흐름을 예측하고 만약에 가격이 꺾여서 이 SR 플립 구간까지 도달한다? 이 87K의 흐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래로는 87K, 위로는 91K 이런 시나리오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금리 결정 이슈부터 앞으로의 기술적 흐름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두 번째 영상도 조회수가 약 100회 정도 나왔는데 저는 이 100분의 시청자만 계셔도 계속 관점 복귀해드리고 시장 상황 체크해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이 지금 시장 상황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그날 제 관점 참고하고 매매하실 수 있게 초저녁에 영상 가장 빨리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제 커뮤니티인 트레이딩룸에 들어오시면 더 많은 시황 자료와 실시간 포지션, 단타 매매 전략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놈은 차트 어떻게 보고 있나 궁금하네 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룸 들어오셔서 많은 자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유료방, 리딩방 이런 거 할 생각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 당연히 전부 무료고요. 가볍게 들어오셔서 제 브리핑 참고하시면 분명 도움 되실 겁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See you again.